요거는 저희 지금 제공해 나가는 매주 제가 다시 제출받는 자료거든요. 첫 번째 게 저희 누적 보습 테스트라고 해서 오답 노트고요. 두 번째 게 주간지. 이거는 매주 나가는 자료인데, 아까도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네 걸 보니까 모범을 찾으려니까 힘들더라. 글씨를 좀 잘 써봐라. 맨날 이러는데, 진짜 이번에 아이들이 낸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랑 정답인 선지를 같이 보고요.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정답은 해설지 보면 맞지 하고 넘어가요. 그건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막 까마득하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분에 빵꾸가 나 있는지를 애들이 모르고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줘야 85점이 90점 되고 95점이 95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답의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보충할 개념이나 틀린 이유나 혹은 내가 보완할 점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그럼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북일고 국어 전담 최보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애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마침 지금 수업하다가 뛰어왔는데 신났어요. 선생님 없는 동안 뭐 하냐고. 그래서 오늘 숙제 안 해오면 숙제하고 뭐 내일 다음 주 숙제 했더니 그 애들한테 오늘 혹시 학부모님들 오신 분 있어? 했더니 몰라요. 다 이래요. 남학생들 좀 특징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봤어? 했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요 지금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이렇게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애들이 1등급을 맞고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북일고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국어 내신에서 뭐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낸다시거나 뭐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느 학교 어디에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유형을 좀 북일고가 선호하는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문제의 비중을 얼마만큼 하는지 10%, 20%, 30% 올라갈수록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두 개 있을 때 애들이 맞춰내는 거랑요. 5개가 있을 때 5개를 다 맞추는 건 심리적으로 부담이 확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엄청 어렵네 했는데 다시 오답하면 풀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그 원리가 다 동일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여서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지필 30, 30, 수행 40. 여기서 그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수행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행평가는 분기마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실함, 꼼꼼함, 그리고 너네 나가서 학원 다녀서 공부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거 잘해.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랑 단체방에서 지금도 저희 단체방 있는데 공유하면서 또 밤마다 일정이 달라요. 여기 앞반 이거 할 때는 뒷반 이거 하고 그럴 때마다 밤마다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자료 주고 미리미리 받아놔야 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자료 받아서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자료 제공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첨삭하거나 상담하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학원에서 계속 단톡 중에서 뭐 애들이랑 개인톡 하면서 너네 수행평가 있니 없니 확인하지만 집에서도 좀 해주셔야 돼요. 과목이 국어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들의 수행평가가 계속 애들은 정말 수행평가 치여 살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사실 지필평가 60 아무리 잘 봐도 여기서 1, 2점 깎아먹으면 등수가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라기보단 계속해서 꾸준히 신경 써줘야 되는 그 성실함과 꼼꼼함의 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지필평가가 얼마만큼이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잘 보이시라고 열심히 크게 만들었는데 서답형이라고 하면 서술형과 단답형이잖아요. 줄글로 쓰거나 단어로 쓰거나 여러 단어가 합친 어절로 쓰는 거거든요. 50%나 돼요. 북일고가 보통 국어가 30문제에서 33문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그럼 거기서 15개나 16개가 다 서술형, 단답형이에요. 어머니, 아버님들 푸시기에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거를 1, 2, 3, 4, 5에서 고르는 거랑
다시 돌아가서 이거였자고 단어 찾아서 쓰는 거랑 심지어 거기서 다시 문장형으로 써야 되는데 문장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거기서 부분 점수를 다 감해요. 이건 이제 학생들의 입장인 거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50%나 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애들이 객관식은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점 1점씩 깎아서 등수를 매겨야 1등급, 2등급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등급 상위권을 전략하려면 북일고처럼 이렇게 서답형을 미친 듯이 내는 학교는 정말 미친 듯이 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반 학교에서는 전체 30문제 중에 2개? 뭐 많으면 한 5개? 이 정도거든요. 절반을 내니까 요거를 사실 정복하지 못하면 북일고 상위권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봤는데 북일고 1학년은 어쨌든 내신의 범위는 문법, 문학, 교과서 위주로 가고요. 거기에 독서가 추가가 돼요. 아이들 다음 달에 3월 28일에 학평 보잖아요. 학평 보면 거기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중에 한두 지문 정도를 시험에 맨날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3월은 중간에 6월은 기말에 다시 9월은 2학기 중간, 11월은 2학기 기말. 이게 또 북일고만의 특징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지문들을 아이들이 좀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학교에서 수업도 따로 안 해주시면서 근데 문제는 또 더럽게 많이 내요. 한 8문제를 내거든요. 지문 하나에. 그러면 그 말은 모의고사 지문인데 내신처럼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북일고처럼 자사고들이 제일 어렵게 내는 시험들이 이유가 뭐냐면 내신형 머리도 애들이 있어야 돼요. 내신이라는 건 외우는 거잖아요. 사실 수업을 듣고 다 적고 달달달달 풀고 하는 내 능력 플러스 낯선 작품을 보거나 낯선 지문을 봐도 그걸 다시 또 해석하고 분석해내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내신형 모의고사형 인재를 두루두루 원하는 게 좀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좀 추구하는 바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내신들을 잘 버틴 아이들이 수능도 잘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야, 너네 학교는 내신 잘 봐야 수능 잘 보는 거야. 전 내신 버리고 정시할래요.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할 줄 알아야 그것도 하는 거고 그거 잘 해야 이것도 잘해요. 유형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린 게 서답형 문제인데 13번을 한번 보시면 춘향전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한 땡땡 소설이다. 이 소설은 어사출두 장면에서 죄 없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판가놀이를 벌한다는 땡땡이라는 교훈을 드러내며 하면 판소리계 소설이다. 갈래를 묻는 거고요.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드러낸다. 주제의식이에요. 쉽죠? 이건 다 맞춰야 되는 문제. 그럼 똑같은 지문에서 바로 14번 갈게요. 다음 지문을 읽고 답을 하시오. 다에서 몽룡이 운봉영장이 제시한 운을 사용하여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는 백성의 고통을 표현한 한자어를 2개 찾아 쓰시오. 갑자기 확 어려워지죠. 이 경우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다를 안 돌아가요. 그냥 바로 써요. 원성고 만성고. 이거는 정말 지문이 이미 머리에 다 있는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은 다 오케이 다로 가. 그래 이거 보자마자 답 씁니다. 중위권 친구들은 가요. 다를 다시 읽어요. 지문을 처음부터 다 읽고 푸는 시험은 아니에요. 내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문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를 읽습니다. 네, 중하위권 친구들은 읽어도 틀리죠. 이런 현실이 그렇고 아이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공부를 뭐 엄청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문학 지문이 몇 개고 문법이 얼마나 개념이 많은데 그거 하나에서 저 한 단락을 제대로 안 봤다고 이 문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신 시험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문 공부가 정말 머릿속에 달달달 되어 있어야 하고 플러스 알고만 있고 이해만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을 이런 거랑 유사한 문제 유형들을 계속 단련을 해야 결국에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요 서답형 문제는 극복을 해야 북일고에서 좀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3번 문제 같은 게 모의고사형 지문이에요. 요거 윗글과 보기에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세요 했거든요. 윗글은요 교과서 작품이에요. 정지용의 비. 그리고 나서는 보기는 안 배운 작품을 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 낯선 외부 작품, 연계 작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외부 작품들은 어떻게 연계를 하냐면 작가 연계를 하기도 합니다. 정지용 씨니까 정지용 거 다른 거. 아니면 주제의식이 유사한 거. 시상 전개 방식이 유사한 거. 굉장히 파트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외에도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테스트에도 계속해서 자료로 나가면서 좀 모의고사형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얘는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면 시험장 하면 망해요. 애들이 처음 보는 작품 보면 여기에만 집중해요. 저희 방금도 문학하고 와가지고 이런 거 풀고 왔는데 애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보기와 윗글이니까요. 보기를 막 봐요. 내가 모르는 작품이니까 이것만 해설하고 앉아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얘 윗글을 가지고 먼저 공통점이니까 윗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먼저 제끼면 다 제낄 수 있겠죠. 공통점이니까. 그럼 윗글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제끼면 먼저 2개 정도가 제껴져. 그럼 삼지선다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경험 자체가 없으면 이거를 막 계속해서 해석해라 100%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과 팁 같은 거를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주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게 시험의 특성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평소에도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법, 문학만 넣기 좀 아쉬워서 문법도 넣었는데 얘네도 사실 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단어의 형성 과정과 음운 변동을 고려하여 교체와 탈락이 한 번씩 일어난 걸 모두 짝지어라 하면 한 선지당 선지의 단어를 2개씩 주시거든요. 이것도 좀 국어원 선생님들 치사하신데 보통 하나씩 줘요. 그럼 하나씩이어도 이 벼훌치가 벼훌티 뒤로 연음이 돼서 다시 치로 이를 만났으니까 구개열마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그 와중에 다시 교체와 탈락이 단 한 번씩만 일어난 걸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0개를 시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이거 푸는데 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 부길고에서 늘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를 내니까 저희도 테스트에 자꾸 이런 걸 넣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는데 저희 지금 겨울방학 한 8주 계속 다음 주까지 하면 계속 수업하고 있거든요.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할 때는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제법 이걸 써가면서 해요. 이런 애들은 정말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문제풀이를 하고 또 부길고 기출 경향에 맞춰서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의 계속 같은 내용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상위권의 전략을 하려면 첫 번째는 단답과 서술을 극복하셔야 된다라는 거. 킬러 문학을 정복하는 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낯선 작품의 대비.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죠. 애초에 수능 문학의 개념을 전제해요. 학교에서 수능 문학 개념을 따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학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꼼꼼히 되어 있어야 하면서 거기에 내신의 작품들을 모의고사형으로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저 문제풀이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실력이 충분히 있더라도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다 애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시험을 잘 보는 줄 알아요. 시험은 달라요. 오래 앉아서 많이 풀어보고 경험치가 많은 학생들이 성공합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뭐 전교 1등이 제일 똑똑하겠어요? 제 생각엔 제일 성실해요.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다 성실한 거잖아요. 연고대 애들은 좀 저도 그렇지만 조금 그 잔꾀와 이런 뭐 어떻게 말하면 좀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스스로 이걸 찾아서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고 다 같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혼자 하면 힘들어지게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해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아이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벌써 애들 엄청 친해졌더라고요. 그게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 안에 있으면 그게 힘이에요. 그걸로 공부하고 서로 어느 정도의 경쟁의식도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거든요. 어쨌든 세 번째는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수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애들은 문제를 풀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면 공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문제를 푸는 건 그냥 내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해. 내가 이걸 모르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오답을 해오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해설지를 봐요. 해설지를 보면 국어는 우리말이거든요. 수학처럼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요. 영어처럼 모르는 단어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말이니까 이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 너가 이해가 한 게 아니라 해설지의 내용을 너가 읽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거야. 그건 너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아마 제가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PPT? 안 받으셨나요? 출력을 해올 걸 그랬다. 요거는 저희 지금 제공해 나가는 매주 제가 다시 제출받는 자료거든요. 첫 번째 게 저희 누적 보습 테스트라고 해서 오답 노트고요. 두 번째 게 주간지. 이거는 매주 나가는 자료인데 아까도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네 걸 보니까 모범을 찾으려니까 힘들더라. 글씨를 좀 잘 써봐라 맨날 이러는데 진짜 이번에 아이들이 낸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랑 정답인 선지를 같이 보고요.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정답은 해설지 보면 맞지 하고 넘어가요. 그건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막 까마득하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분에 빵꾸가 나 있는지를 애들이 모르고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줘야 85점이 90점 되고 95점이 95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답의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보충할 개념이나 틀린 이유나 혹은 내가 보완할 점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그럼 성적 안 오르는 친구는 못 본 것 같아요. 무조건 성실하게 다 따라온 친구들은 금방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쓸 필요도 없이 간소화해서 본인이 문제 옆에다가 쪼로로 정리하고 넘어가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모든 문제를 다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다 해설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혼자서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서 이 훈련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강조합니다. 2학년 이상은 말도 잘 안 들어요. 다시 재수생이나 돼야 말 듣지. 네. 그래서 요거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테스트는 누적돼서 봐요. 항상 오늘이 5주차면 1주부터 5주차까지 배웠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내신은 어쨌든 가장 본질은 암기거든요. 지문이 달달달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배우고 다음 주에 딴 거 시험 보면요. 전 거 무조건 까먹어요. 애들 국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친구들은 수학과학에 미쳐서 국어를 좀 등한시해요. 국어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적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일회성 공부가 아니라 쭉 누적해서 학습을 해서 좀 시험에서 좀 최대 효율을 느껴보자라는 의도로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 테스트에 대한 오답 노트를 방금처럼 제가 매주 걷고 있어요. OMR만 제가 딱 정답표 걷고 아이들한테 시험지랑 해설지 다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시험지, 해설지, 오답 노트 가지고 본인들이 말은 분석해서 가지고 와요.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제출 여부 확인하고 제대로 안 해온 놈들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서 재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다시 첨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내신이 시작되면 저희 자료집이 지금은 공통으로 나가고 있어요. 방학 이제 특강 기간이라. 근데 내신 시작되면 아이들 자료집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붙어서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문법이 정말 약하고 어떤 친구는 문학을 너무 못해요. 그러면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걸 계속 풀 필요는 없거든요. 잘하는 걸.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집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 친구는 저번 주 테스트에서 문법을 많이 틀렸네 하면 그 파트를 10문제 더 줍니다. 다른 친구는 문학을 못했네 하면 그 작품을 10문제를 더 줘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매주 자기가 못하는 파트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좀 아이들 개별 자료집이 제공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단체는 거의 공지용 그리고 아이들이랑 일정 공유하는 방이고요. 질문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애들은 아침이랑 낮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밤에 공부하고 새벽에 공부해서 새벽에 문자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 봤는데 저도 부엉이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깨어 있으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질문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아이들과 좀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나가는 문자는 과제 제출은 동그라미 세모 X 해서요. 제출했는데 오답까지 완벽해 하면 동그라미 받고요. 제출은 했지만 딱 봐도 얘 대충 풀었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선 해설지 주니까 동그라미 쳐서 온 애들 다 보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다 세모하고 그 세모의 이유가 조금 있다 하면 저희가 같이 좀 코멘트 나갑니다. 제대로 다 못했다라거나 이렇게 했다거나 하고 학생한테는 대신 다시 돌려주고 다음 주에 재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점수랑 제가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파트를 시험 보는 거가 다 있으면 틀린 문제를 다 보내드려요. 문법 마이너스 몇 개, 문학 마이너스 몇 개. 그래야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세요. 우리 애가 이건 좀 약하고 이건 좀 잘하는구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야 또 나중에 상담을 할 때도 서로도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보내드리고 반평균 점수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